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17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로 새로운 거리두기 가장 높은 단계가 수도권에 적용이 된다면 학교들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더 빨리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오는 23일 개막되는 도쿄올림픽에 도쿄 등 수도권 경기 전체가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어젯밤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2,000명을 넘어섰고 도쿄에는 다시 긴급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부인 바이든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던 미국 백악관이 바이든 여사의 참석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24개 주에서 지난주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비공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8월 경선 참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IT의 모이즈 대통령이 한밤중에 사저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 7명을 사살하고 6명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17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66명이 늘었는데 어제 0시 기준 1,275명을 뛰어넘어 하루 신규 확진자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집단 감염이 생긴 곳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곳에는 연일 줄이 수백 미터고요. 서울의 생활치료센터는 꽉 차서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수도권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정부도 그래서 결정 시기를 당초보다 더 앞당겨서 오늘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라면 사실상 봉쇄 조치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79명, 전날 같은 시간보다 66명 많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0시 기준 최종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75명이었던 국내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 하루 만에 깨지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을 4차 대유행의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 중 변이 검출률은 12.7%로 일주일 전보다 3배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다른 지역으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염된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방문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족 친지들 간의 지인 모임을 통해서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 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4단계에선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부터는 2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직계 가족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유흥시설인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아예 문을 못 엽니다. 프로야구 등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예배와 미사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데 4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상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이 결정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학교별로 자체 의사결정을 통해 여름방학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 학원들은 이미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기엔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4단계의 경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원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학교와 학원 모두 원격 수업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3단계만 돼도 전면 원격 수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며칠이라도 학교에 가던 아이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만약에 4단계가 되면 그 친구들이랑 못 만나니까 학원만 갔다가 집에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약간 우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학교에 보내도 감염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안 가면 아이 돌보는 게 막막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간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일을 나갈 때 있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관찰을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몰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들은 많은 곳이 이미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온 시민들의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대치동 학원가에서 운영 중인 선별 진료소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모두 65만여 명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조리직원 등 학생들과 접촉하는 모든 교직원들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오는 23일 개막을 정확히 2주 앞둔 도쿄올림픽의 경기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어떻게든 관중을 받으면서 도쿄올림픽을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징표로 보여주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도쿄에 다시 긴급 사태가 선포됐고 유관중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컸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올림픽 오자회의를 거쳐 수도권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先ほど行いました IOC、IPC、組織委員会、東京都、国による5者協議では、緊急事態宣言が新たに東京都に発出されることが決定されたことを受け、東京都の会場は無観客とすること。 도쿄올림픽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비롯해 모두 9개 광역단체에서 열립니다. 수도권 4개 지역은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미야기와 후쿠시마 등 4개 지역은 수용 인원의 50% 내에서 최대 10,000명까지 허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북단성 홋카이도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경기장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대부분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올림픽 유관중 개최에 대한 부정 여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말 도쿄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량이 유관중 개최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올림픽 오자회의 직전 스가 총리는 도쿄에 4번째 긴급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긴급사태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로 23일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도쿄올림픽 전 기간이 포함됩니다. 어제 일본 전체 확진자는 2,243명으로 도쿄에서만 896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쿄의 평균 하루 확진자는 663명으로 전주보다 27% 급증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도쿄 등 수도권 지역의 올림픽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미국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최종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반 넘게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질 바이든 여사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we have stayed in close contac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hroughout the planning process and on related public health measures. 앞서 백악관은 대통령 대신 바이든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our wife, Dr. Biden, is going to Tokyo next month. Well, we're trying to work that out now. That's the plan. 이후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자 한층 신중해졌습니다. 다만 백악관 의료 고문인 파우치 박사가 건강상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결정이 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 mean, I think that's going to be up to the First Lady, given the situation, that the protocol to protect her health, I think, will be also rather stringent, so I don't have a concern about that.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4개 주에서 지난주보다 11%가량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보여온 감소 추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델타 변입니다. Simply put, in areas of low vaccination coverage,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up. 보건당국은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의 99%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며 접종을 거듭 독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미국도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최대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내에서는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계속해서 닫아두는 것은 방역에 치명적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분 50초, 지난 2월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전주 한 실내체육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73제곱미터, 약 22평 규모의 그리 좁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환기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76명이 나온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말에 의한 확산은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환기를 하는 것이 좀 대부분 미흡하고 자연 환기는 하루에 최소 3번, 10분씩 해야 합니다. 특히 맞바람이 중요합니다. 마주보는 창문과 문을 같이 열어야 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한 음식점 실험 결과 앞문만 열었을 때는 40분, 앞뒷문 다 열었을 때는 25분 만에 오염물질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그리고 장마철 도래로 인해 실내에 장기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에는 최소한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이 아닌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m 거리 10분 접촉에도 감염된 전북 남원 사례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를 피해갔습니다. 풍량도 가능한 약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처럼 환기가 어려운 곳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야권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최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준석 대표는 8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거라는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따로 만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고 사흘 뒤에 이어서 대표와의 만남까지 성사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선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만남 이후에도 윤 전 총장은 입당과 관련해 즉답을 피했지만 국민의힘 입당을 오늘은 좀 이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 주제에 좀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8월 경선 참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에 들어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듣고 있는 무수한 첩보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시간에 탑승하실 거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에는 윤 전 총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야권에서 또 한 명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조문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야권의 잠룡들이 상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최 전 원장은 상중인 만큼 구체적인 말은 아꼈지만 정치를 할 뜻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입장이셨습니다.
이렇게 당박 주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위원회 발족으로 8월 경선 시작 전까진 모두 입당을 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오자 이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한동훈 검사는 증거 보전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증거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또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승용차에 숨기고 하드디스크를 헬스장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감추는 데 있어 수동적 역할뿐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 역할도 일부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에서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나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김 씨와 함께 증거를 숨긴 걸로 봤습니다. 우리 법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증거를 감춘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유시민 씨를 비롯해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 간 우리 봉준호 감독의 행보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영화 기생충 속의 공간을 직접 느껴보는 가상현실 전시가 시작돼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도 VR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군무에 카메라를 따라 3면으로 된 화면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콘서트장에 온 양 한류 팬들도 춤을 따라합니다.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사람이 작아 보일 정도로 높은 벽, 푸른 잔디가 펼쳐진 넓은 정원. 기생충 속 부잣집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해가 저물자 이내 밤이 찾아옵니다. 아래로, 또 아래로. 박 사장 집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지하 벙커로 직접 내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층고가 낮은 반지하 집도 세찬 비에 잠겨 보는 사람마저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을 줍니다. 관람객으로서 그냥 바라봤던 기생충을 좀 더 분해하기 시작을 했고 숨어있는 메시지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관람하고 가상현실로 만든 이곳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전시장에 만들어진 한국문화체험관입니다. 극장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즐기기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가상현실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압 정책은 오히려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배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광주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에 내려집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 내년 3월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에 제출된 양측의 수정안 내용은 노동계는 1,440원, 경영계는 8,740원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경영계에서 20원을 올린 건 사실상 동결과 같다면서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들이 반발을 했는데요.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분기 처음으로 20%를 넘었는데요. 이 기간 가계 주식 투자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펀드까지 합하면 비중은 23%에 가까웠는데요. 반면에 예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해 1분기 41%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주요 택배사 4곳이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을 합니다. 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지는 다음 달 14일 토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다음 날인 광복절과 대체 공휴일이 된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북 청주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SUV 차량이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50대 승객이 숨졌고 두 차량 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저녁 7시 경남 진주의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노래방 내부와 집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노래방에 손님은 없었고 업주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부근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가게 유리창이 부서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1차 추돌 사고 이후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일본 전시장에서 행사가 중단이 됐는데요. 나고야시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이 배달이 됐습니다. 안에 있던 물질이 터졌지만 부상자는 없었고 하지만 주최 측은 안전상 우려로 전시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개막식이 공포영화 여고괴담을 테마로 한 공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47개 나라 250여 편의 영화가 극장과 또 온라인에서 상영이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1년 넘게 투병 중인 이회수 작가의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올 봄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시가 됩니다. 일반 국민, 당원 50대 50 비율로 반영이 돼서 오는 일요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본 경선에 나갈 6명이 결정이 됩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요. 당내 최다선 오선의 서병수 의원이 위원회를 이끄는데 예비경선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집니다.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하는 백선엽 장군 1주기 추모식이 오늘 경북 칠곡에서 열립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르케모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합니다. 한미동맹 포럼도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의 핵연구 관련 센터가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질문에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을 위협하고 또 동맹과 파트너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를 상대로 거액을 뜯으려 했던 미국의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뉴욕 법원이 재물 강요 등의 혐의로 마이클 에버네티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에버네티는 지난 2018년이죠. 전직 포르노 여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를 대리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민사소송을 내면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에버네티는 나이키에게 2천만 달러, 약 230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나이키가 스폰서 계약을 위해서 농구 유망주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에버네티의 요구는 나이키 측 변호사의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에버네티 측은 나이키가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고 폭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을 기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힌 게 있네요.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 과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범위를 일본과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양 방류와 관련한 방사능 감시와 또 환경 영향 평가 등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염수 방류 과정을 확인할 검증단의 구체적 활동 계획도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 검증단에는 총 11명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프랑스, 중국 출신 전문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주변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일본의 해양 방류는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발표에서 오염수 대신에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연일 오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는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세도 어렵고 이제 집을 살 수밖에 없겠다는 젊은 층이 몰린 이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 값이 특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억 원대 매물이 있었지만 이달 들어선 6억 원 넘는 매물만 나옵니다. 6억 5천 정도 선이니까 와서 보기는 엄청 보는데 딱 6억만 생각하니까 5천이 없는 사람한테 망설이다 가고 이러죠. 시골일까 봐도 주인들이 많이 높여내다 보니까. 정부는 이달부터 서울에서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원래보다 10%포인트 늘렸습니다. 6억 원 이하는 집값의 60%를 빌릴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 도봉, 노원, 관악구 등 외곽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엔 2030 세대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러자 값을 크게 올리는 집주인이 늘었습니다. 결국 2030 세대 입장에선 늘어난 대출 한도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구하기 어렵죠. 주거 이제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는 없어요, 실제로. 대출에서도 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만큼 빠듯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0.15% 올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전셋값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늘자 집을 사기로 마음먹은 세입자들이 몰린 게 원인입니다. 전반적인 주거권 관점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추진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일단은 나타난 거라고 좀밖에 볼 수 없어요. 대출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하이티에서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암살 용의자 6명이 체포됐고 7명이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암살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에 위치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바닥과 벽 곳곳에 수발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일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은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모이즈 대통령은 모두 12발의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대통령의 부인도 총상을 입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암살 용의자들 상당수를 사살하거나 체포했으며 계속해서 잔당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미국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 당시 인근 주민이 찍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사저 앞에 소총을 든 암살범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어와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마약 단속국의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 당국은 암살범들이 미국 마약 단속국을 사칭한 것이고 그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암살범들의 영상과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Haitian ambassador himself has dismissed these allegations. These reports are absolutely false. IT 당국은 외국 용병이나 전문 킬러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과의 연관성보다는 IT 내부의 전국 혼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정선거 논란으로 2017년 뒤늦게 취임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임기를 놓고 야권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도 갈수록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전국 혼란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누가 이어받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클로드 조제프 임시총리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제프 총리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Gardez calme nous. Sécurité pays sous contrôle. Force vive nation. En nous chercher harmonie, en avancer ensemble pour pays pas sombrer dans le chaos. 사저에서 대통령이 암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극도의 전국 불안에 빠진 IT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IT 대통령을 암살했을까 궁금합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 용병 같다는 말도 나오고 모이즈 대통령이 야권의 정권 전복 음모를 늘 의심하면서 범죄 조직까지 동원해서 야권 인사들을 탄압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내부 반대파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운명을 달리한 모이즈 IT 대통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암살 용의자와 관련해 IT 당국은 용의자 7명이 경찰과의 총격 가운데 사망했고 네. 나머지 6명은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모이즈 대통령을 살해한 용의자들은 불어 및 현지어인 크레올러가 아닌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용병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법률권 등 수많은 IT인들이 모이즈 대통령의 탄핵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IT인들 모두가 암살자다는 등의 자조 섞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암살 사건의 배경에는 IT의 고질적인 폭력과 범죄 그리고 가난 등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살 배우자 등과 관련된 암살과 관련된 전말은 추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제프 임시총리가 나서기는 했지만 당장 누가 대통령직을 승계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주간의 계엄령 선포된 가운데 조세프 임시총리가 IT의 국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왜 지금 대통령이 살해되었는가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공백의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암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먼저 헌법상 대통령 승계자 르네 실베스트레 대법원장이 코로나19로 지난달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이즈 대통령 시해 사건 24시간 여전에 신경외과 의사이며 내무부 장관 출신인 아리엘 앙리가 지명되며 차기 총리직 수행 직전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이상 국회가 파행되며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만 국정이 운영되었는데요. 이처럼 정치적 불안정 속에 특히 AP 등 해외 언론은 조세프 임시총리와 대통령 시해 직전 임명된 앙리 신임 총리 간의 총리직과 관련된 정치적 해석의 이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프 임시총리 및 앙리 신임 총리 간의 정치적 결단과 적법성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상원 10명만이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조세프 람버트 상원 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국정을 맡아 운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IT의 전국 불안은 사실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915년에도 대통령이 암살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독재와 쿠데타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같은 전국 불안 어떻게 끝내야 할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상황인데 미국 일단 오는 9월 대통령 선거는 그대로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입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04년 흑인 혁명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래 IT 역사는 정치적 폭력, 독재 그리고 반정부 시위 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100여 년 전인 1915년에도 IT 당시 빌버런 기아움의 샘 대통령이 폭도들에 의해 살해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IT 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대가 국정 안정을 빌미로 IT를 점령하며 1934년까지 무려 20여 년간 IT를 통치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디발리의 부자 세습 독재 정치 이후 IT 전국 안정을 빌미로 미국의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각각 미 해병대를 IT에 파견하는 등 미국이 IT에 지속적인 개입과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IT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원론적 차원만의 대응이 아닌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투 트랙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양자 외교로 현 상황의 안정화 추구, 그리고 영내 기구 OAS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UN 등 국제사회는 다칭 실패한 국가에 적용되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즉 R2P의 보호 책임이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접근이 전개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9월 대선 등의 실현 여부 등 총체적인 안정화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T 국민들의 자발적 안정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교수였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IT 전역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군대가 배치됐습니다. 민간 법원은 군사 법원으로 전환됐고 국제공항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IT 국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빈곤, 치안 악화에 시달려온 IT 국민들. 이제는 극도의 전국 불안까지 겪으면서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장마전선은 남해상으로 물러났고요.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북, 경북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또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17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가장 높은 단계가 수도권에 적용이 된다면 학교들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더 빨리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오는 23일 개막되는 도쿄올림픽에 도쿄 등 수도권 경기 전체가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어젯밤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2,000명을 넘어섰고 도쿄에는 다시 긴급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데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50대 50 비율로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오는 일요일 본선에 나갈 6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뉴스는 7시 20분에 시작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